활동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정보과학부 박소영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 CJ 오쇼핑과 CJ E&M의 합병법인인 CJ E&M이 출범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합병법인은 콘텐츠와 커머스 역량을 결합해 시너지를 낼 전망인데요. 허민의 CJ 오쇼핑 대표이사가 직접 월트 디즈니, 타임워너 등과 경쟁하는 세계적인 융복합 콘텐츠 커머스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 매출 11조 4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내놨는데요. 두 회사의 합병 스토리와 앞으로의 일정, 또 합병 법인의 미래 가치까지 전문가들과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발음은 똑같은데 표기법이 좀 달라지죠. 그리고 CJ E&M으로 이제 합병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고요.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저희가 전문가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 오쇼핑과 E&M의 합병 그 스토리부터 어떻게 합병을 하게 됐는지 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CJ E&M은 지난 2010년 CJ 오쇼핑에서 인적 분할돼 설립됐습니다. 이어 2011년 이후 자회사인 온미디어와 또 그룹 내 콘텐츠 관련 계열사인 CJ 인터넷과 엠넷미디어, CJ 미디어도 있었고요. 그리고 CJ 엔터테인먼트 등을 흡수 합병해 규모를 키웠습니다. CJ 오쇼핑은 1995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홈쇼핑 회사 삼구쇼핑이 전신입니다. 이어 2000년 제1제당이 삼구쇼핑을 인수를 하면서 CJ 삼구쇼핑으로 사명을 변경했다가 CJ 홈쇼핑 등을 거쳐 2009년 5월부터 CJ 오쇼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 당시 그 CJ 오쇼핑으로 사명을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 홈쇼핑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 이번 합병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홈쇼핑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한 경험을 살려서 이제는 CJ E&M의 콘텐츠와 결합한 또 새로운 융복합 커머스 사업을 선보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합병 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선 그 현재 자산 규모와 시가총액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CJ 오쇼핑의 총 자산은 1조 1,492억 원이고요. 시가총액은 1조 3,867억 원 수준입니다. CJ E&M의 규모가 훨씬 더 큰데요. 총 자산이 2조 2,733억 원, 시가총액은 3조 4,975억 원입니다. 이 두 법인의 통합은 그 CJ 오쇼핑이 CJ E&M을 주당 0.41주의 비율로 흡수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합병 후의 존속법인은 CJ 오쇼핑이고요. 새 사명은 그 표기법만 조금 달라진 CJ E&M으로 정해졌습니다. 합병법인의 출범은 7월 1일이고요. 신주는 7월 18일에 상장됩니다. 네, 사실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합병하는 건 많이 봤는데 이런 컨텐츠 업체와 그리고 홈쇼핑 업체의 합병은 처음이라 이게 잘 될까? 그러니까 기대 반 우려 반이 사실이거든요. 어느 정도 시너지에 대해서 윤곽은 나오는 것 같던데 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홈쇼핑과 콘텐츠 기업이 합병한 사례가 없다 보니 좀 그 시너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좀 합병을 통해서 콘텐츠와 커머스 결합을 기반으로 기존 사업 모델을 있는 건 혁신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융복합 신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신규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좀 사례로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텐데요. CJ 홈쇼핑이 지난 3월 TVN의 코미디 빅리그 프로그램과 홈쇼핑 판매 채널을 결합해서 코빅마켓이라는 것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예. 그 코미디 빅리그 출연진들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예능형 커머스였는데요. 2시간가량 방송하는 동안 총 주문 금액 10억 원 이상을 기록하면서 매우 성과도 두드러졌습니다. 이게 바로 그 콘텐츠와 또 커머스의 융합 시너지를 보여준 아주 좋은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CJ 오쇼핑은 그 상품 기획력이 있고 또 그리고 커머스 역량도 있고 다양한 해외 사업 거점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CJ E&M은 콘텐츠 기획이나 제작 역량이 매우 뛰어나고 지상파에 못지않은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또 자회사 다이아 TV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스타 유튜버 군단들이 속해 있는 것도 매우 큰 강점입니다. 실제 통합 법인 출범에 맞춰서 베트남 호치민에 비디오 커머스 콘텐츠 제작센터인 다다 스튜디오 베트남을 설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비디오 커머스 콘텐츠를 무려 1000편이나 생산하고 또 유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박소영 기자가 이제 이야기를 시너지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회사 측 입장은 어떤지 또 어디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지 저희가 회사 관계자에게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J E&M 최경진 IR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홈쇼핑과 컨텐츠 기업 간의 어떤 합병도 그렇고 그 사업 자체가 우리들에게 새롭긴 한데 아직 좀 어색한 게 사실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좀 시너지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날까 구체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부분부터 함께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컨텐츠와 커머스 사업을 강화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우선 기존 사업들은 각각의 경쟁력들을 높일 것입니다. 프리미엄 컨텐츠를 더욱 강화해서 라이브러리를 확대할 것이고요. 또한 이러한 컨텐츠를 활용해서 커머스 사업의 역량도 더욱 높여낼 것입니다. 합병 이후에 신규로 특히 추진하는 사업들은 디지털 쪽에 무게중심이 있는데요. 컨텐츠를 활용하는 버티컬의 플랫폼과 디지털 스튜디오 등의 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 또한 DMP라고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강화를 할 것이고 기존 방송 위주의 컨텐츠에서 전방위적인 컨텐츠와 커머스로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중복되고 있는 투자들을 제거해서 사업의 운영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좀 높일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팀장님 뭐 앞에서 잠깐 나오긴 했는데 신규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신규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합병 이후에 컨텐츠와 커머스를 좀 강화를 하겠다라는 쪽이고요. 우선 디지털 쪽에 좀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기존 사업을 강화하면서 이 디지털 사업을 강화하는 두 가지 방향이 가장 좀 중심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프리미엄 컨텐츠를 가지고 디지털 사업들에 이제 좀 활용을 하게 될 텐데 현재에도 CJ E&M의 MCN 컨텐츠라든지 앞에서 기자분도 취재 설명을 주셨지만 CJ 오쇼핑의 다다 스튜디오 같은 디지털 컨텐츠만을 위한 이러한 스튜디오를 더욱 강화하고 투자를 해낼 것입니다. 또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향후에 뷰티나 패션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같은 트렌드에 기반하는 버티컬 플랫폼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가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다다 스튜디오 베트남과 관련해서 기사 내용이 참 많더라고요. 여기서 기대하는 바도 좀 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지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다다 스튜디오는 이미 구독 경험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제품의 소개나 최근 트렌드에 대한 소개를 하는 짧은 동영상을 제작하는 스튜디오입니다. 국내에서 구독자는 꾸준히 증가를 한 상태고 현재 약 900만 명에 이르는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고요. 연간 3,000편의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디지털 스튜디오를 해외에서도 확대를 하겠다라는 전략인데요. 우선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을 시작으로 해서 연간 15,000편의 제작이 가능한 디지털 스튜디오를 설립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중에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향후에 자체 브랜드는 물론이고 외부의 협업 브랜드,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업 수익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사업 확대한다는 것이 합병 이후에 주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주력 신규 사업 그리고 다다 스튜디오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얘기 한번 들어봤고요. CJ E&M의 최경진 IR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요 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워낙 또 많이 나와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 분야를 좀 진보를 시켜서 프리미엄화를 이루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잘하는 분야를 더 잘하자, 이런 모토로 이해하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해외 지역에서 그 스튜디오도 설립하고 있고 또 K컬처에 대한 워낙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 CJ 오쇼핑과의 해외 네트워크를 살린 글로벌 성과가 기대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회사 입장의 얘기만 들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좋은 얘기만 할 테니까 증권가에서는 과연 이번 합병 시너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메리츠종금증권의 정지수 수석연구원 역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법인의 그 합병에 대해서 과연 각자에게 또 얼마나 장점으로 돌아가고 시너지가 얼마나 또 일으켜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그 CJ ENM은 이제 뭐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이나 뭐 MCN 등 다양한 종류의 컨텐츠 제작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뭐 요즘 같이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 그렇듯이 요즘처럼 뭐 쇼클립 동영상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뭐 아무래도 이제 강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좋은 물건을 고르는 시스템 뭐 이런 거 조직하는 상품 기획력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리고 뭐 합병 시너지 이제 여쭤보셨는데, 합병 시너지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드라마 도깨비에서 나온 뭐 공유가 입고 나온 코트라든지 뭐 윤식당 2에서 나온 뭐 튀김기 같은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CJ 그룹과는 무관한 회사 제품들이어서 이제 방영 후에 제품들이지만 이제 방영 후에 이제 판매량이 굉장히 급증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다만 이 CJ ENM 입장에서는 뭐 드라마나 예능이 이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이러한 인기를 활용해서 뭐 어떤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아쉽게 놓친 사례로도 볼 수 있는데요. 뭐 반면에 이제 요즘에 뭐 공항 가면 볼 수 있는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 CJ 오쇼핑 커머스 팀에서 이제 직접 기획을 하고 또 이제 TVN 뭐 삼시세끼 같은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출도를 높이면서 또 그 이후에는 이제 CJ 오쇼핑 홈쇼핑 채널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진행을 하면서 좀 성과를 달성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처럼 뭐 향후에는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서 뭐 수요 예측이나 제작 홍보 판매 이런 전반의 영향을 확대를 하면 아무래도 이 자체 제작 콘텐츠 인기가 이 커머스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합병 시너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주가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시너지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그 뷰가 궁금하네요. 그 CJ ENM과 그 CJ 오쇼핑 모두 지금 현재 가격이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대비 한 3% 정도 내외로 하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6월 18일 청구권 마감 시기까지는 좀 리커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주일 전에 뭐 CJ 오쇼핑이 자사주 소각을 이제 결정한 것처럼 뭐 그 사이에 좀 추가적인 주가 부양책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는 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CJ ENM 합병 시너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주식 흐름도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메리츠종금증권 정지수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흐름이 어떻게 될지 뭐 계속 지켜보고요. 여기에서 또 특별한 흐름들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